첫째 주 RME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소방 업무 추진의 원활한 소통과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관서장 회의가 은평소방서에서 열렸습니다. 송파 소방서는 화재로 거주지를 잃고 시리에 빠진 시민의 보금자리를 복구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23일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일대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구로소방서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본서 3층 대강당에서 구로구와 금천구 소재 소방시설업 CEO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과 창의적인 소방 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관서장 회의가 28일 은평소방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관보 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브리핑과 대형 화재에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위험요소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과 대원이 재난 상황별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했으며 공직기관 확립에 대한 추진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토록 했습니다. 조성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들의 화재 현장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청렴과 청탁 근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랑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1위를 지키는 게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배전에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감사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조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는 아닙니다만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승진 인사 문제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수뇌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말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나 청렴 문제는 윗물이 맑으면 자연스럽게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사장님들 계십니다만 저는 감사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암행 감찰을 해달라고. 본부장도 예외가 아니다. 본부장을 포함한 우리 사장님들도 암행 감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드립니다. 송파 소방서는 마천동 주택 화재에 대한 피해 복구 재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복구 대상은 지난달 마천동 345번지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슬레이트 및 집안 내부 전소를 피해를 입은 주택으로 입주민은 주변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송파 소방서는 피해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응관리과 거여 119 안전센터,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화재 피해 복구 재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피해 복구 재활센터는 화재 잔존물 청소를 시작으로 마천이동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 달여 만에 깨끗한 집으로 입주하도록 도왔습니다. 송파 소방서 대응관리과장은 이번 화재 피해 복구센터 운영을 통하여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조속히 생활안전을 찾는 데 기여함은 물론 신뢰받는 소방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일대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화재 발생 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쪽방촌에 대한 소방설비 점검 및 설치, 비상소화전 장치를 이용한 화재 대응 훈련과 인근 신발 도매 상가에 대한 순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안전 점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안전 대응 능력 강화의 시책에 맞추어 종로 소방서장 등 책임 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방설비 설치 및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빵촌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지만
안전 등 기타 생활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에 종로 소방서에서는 쪽방촌에 대한 재난 예방을 2012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 관내 쪽방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됩니다. 구로소방서는 본서 3층 대강당에서 구로구와 금천구 소재 소방시설업 CEO를 초청하여 2012년도 서울소방의 청렴정책 추진 방향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 안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도 서울소방의 청렴정책 추진 방향,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 및 최근 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 안내 등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우병호 소장은 소방서와 소방시설 업체 간의 불투명한 행정은 부실 시공을 초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소방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CEO 여러분께서도 소방시설 유지 관리는 물론 소방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악소방서는 26일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구조대원 및 시민 119 산악구조대원과 함께 겨울철 안전한 등산과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30여 명에 참여하는 등산객들에게 홍보물 배부와 안전 등산을 당부했습니다. 3시간 동안 홍보물을 이용한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지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관악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산행 증가로 산불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행시 담배꽁초 등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원소방서는 27일 본서 2층 서장실에서 전국민 심폐소생술 보급과 사회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심폐소생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과 노원구 초, 중, 고등학교 및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에 힘써왔기에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수호천사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대사 위촉은 현장에서 목격자가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심정지 환자의 구명률을 높이고 CPR 교육의 중요성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노원소방서는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데에는 최초 4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시민이 응급상황 발생 때 심폐소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로소방서는 27일 주택 화재 사망자 50%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고척일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화재 예방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 태세 강화로 주택 화재 사망자 50% 저감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지역 의소대원, 민간 봉사단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랑소방서는 24일 3층 강당에서 대국민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과 시민안전 문화 확산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안전 리더 강사 양성반 교육 수료식 및 CPR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심장질환 증가에 따라 대시민 응급처치법 교육의 필요성과 적집자사 응급처치 강사 취득 자격자의 확대 배출로 전문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했습니다. 중랑소방서 김희한 서장은 이번 교육 이수자들은 중랑구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도우미로서 각종 지역 축제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해 지역 사회 안전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지원과에서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일 나홀로 학생의 주말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소방안전 지식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어린이 생활안전 사고를 저감하기 위하여 토요 119 안전교실 운영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토요 119 안전교실은 전 소방기관의 참여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9 안전체험교실의 체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수업 내용은 소방청사 및 주요 시설물, 소방차량, 출동 장비 등 견학과 소화기 사용 방법, 매듭법, 심폐소생술 등 간단한 체험 교육입니다. 이번 주 1분 칼럼은 용산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수연 소방사입니다. 그녀는 소방공무원이 되기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소방공무원을 꿈꿔왔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한 뒤 3년간의 경력을 쌓고 마침내 2011년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학과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구급대원으로 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4개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병원과 다르게 정확한 환자 평가와 신속한 이송, 적절한 응급처치를 현장과 흔들리는 차 안에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모자라지만 베테랑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런 각오만큼 소방 내에서도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3월 첫째 주 아르미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